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 했는데 기간이라든가 그 정도라든가 뭐 욕설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이혼 사유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아내가 이혼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부부 상담 해봐라 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목소리도 듣기 싫고 숨 쉬는 코도 보기 싫대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너무 시달려서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부 상담 가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제 이혼 사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 가사조사가 뭐예요, 변호사님? 재판하러 가면은 그럼 가사조사 한번 진행해볼까요? 아니면 부부상담 한번 진행해볼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부부상담 많이 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사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지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또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사조사 부부상담은 일단 이혼하러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절차인데 비슷한 제도 같지만 두 개가 실질적으로는 좀 달라요. 가사조사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로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내밀한 어떤 가정 내의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문서에 우리가 막 다 써서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숨기는 경우들도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그래서 이혼 둘 다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한쪽은 이혼하겠다. 그런데 한쪽은 이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서면상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유책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 가정이 파탄이 됐는지 그 다음에 갈등의 내용이나 경위는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가사조사관이라는 사람의 면담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절차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당사자들을 법원에 출석시켜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뭐 재판보다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두 사람 왜 언제부터 이렇게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실제 이 부부가 얼마나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무엇인지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그걸 판결문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예요. 이혼 판결을 내리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사조사에서 했던 말과 나중에 서면에서 나오는 말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혼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부부상담은 뭐냐면은 목적 자체가 이혼을 할지 말지 어떤 게 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 부부들을 외부 상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상담 전문기관을 통해서 혹은 뭐 가사조사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보내서 상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좋은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찾아보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보통 진행이 되고 한 명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판사가 뭐 부부상담 받아보실래요? 혹은 뭐 가사조사관이 한번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나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저 사람 설득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정조치 명령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부부상담을 하라 이렇게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목적이 보면은 뭐냐면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가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제도다. 이게 이제 부부상담이 결국에 조정조치라는 건데 이 부부상담의 그런 목적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이 부부가 행복하려면 진짜 이혼이 답인 건지 아니면은 서로 갈등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어떤 결혼 생활을 유지해 볼 만한 조금의 여지라도 남아있는 것인지 이걸 이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판결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부부가 막 이렇게 가정에서 다툼만 하다가 이혼까지 왔는데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으려고 해서 자체적으로 안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혼하러 왔는데 파국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혼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서 니네 부부상담 한번 받아보고 서로를 좀 이해할 시간을 한번 가져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기회를, 복지 서비스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내가 이혼을 하는 게 답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쟤를 이해하게 됐다. 이래서 둘 다 뭐 잘 좋게 마무리가 돼서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상담을 해보니까 알겠다.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그러자. 이런 식으로 의사의 합치가 끌어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렇게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을 하고 나면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사조사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와가지고 이 사람 이런 말을 했고 저 사람 저런 말을 했고 이런 진술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사관의 의견이 있어요. 그 조사관의 의견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뭐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유책성은 누구한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열람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가사조사관이 판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상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정조치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예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조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그리고 상담사가 어떻게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서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판사만 보게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정조치의 결과는 이혼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판사도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하겠죠. 그리고 가사조사는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절차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당사자분들이 그럼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근데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가사조사 말고 부부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 인간은 말해봤자 도움 안 된다. 나는 쟤랑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데 가사조사하고 부부상담 하면은 저 사람이랑 같이 얼굴 마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변호사님이 다 대리해 주시면 안 되냐. 부부상담도 변호사님이 가서 나 대신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물론 가정폭력이 있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마주치지 않게 배려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그냥 갈등이 깊어져서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저는 이제 직접 가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받기를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혼 사유가 좀 명백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이 이제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막 자기를 잠을 안 재운대. 밤에 부부싸움을 하면 자기는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자기 한번 이렇게 딱비를 받으면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닌데 계속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울고 소리 지르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그랬던 건 아니고 뭐 혼인기간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 기간이라든가 그 정도라든가 뭐 욕설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이혼 사유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아내가 이혼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부부상담 해봐라 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목소리도 듣기 싫고 숨 쉬는 코도 보기 싫대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너무 질려서 시달려서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부부상담 가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원고인 남편이 이혼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부상담까지 하고 했는데도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게 파탄된 거나 다름없다. 지금 부부관계 파탄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액션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혼 사유도 불분명한데 남편이 이혼 청구해놓고 부부상담도 안 받고 가사조사도 거부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재판부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살다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서러워서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몇 달 정도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거 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면서 가사조사도 안 받고 부부상담도 안 받고 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혼인관계에 뜻이 없어서 그냥 마음이 싫어져서 헤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부상담 제가 설득해서 받으시라고 했고 부부상담 받았고, 부부상담하는 과정 중에서도 아내의 그런 모습을 이제 상담사도 받고 가사조사하면서 조사관도 그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아내를 비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아내의 그런 모습을 자기 혼자 막 화나가지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런 모습을 조사관도 상담사도 알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건 이혼이 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